한국의 월드클래스 선수들은 홍명보 감독의 전술 속에서 그리고 한국의 홈그라운드 경기장에서 삼류 선수에 불과했다. 피파 랭킹 96위의 팔레스타인 감독의 조롱에 가까운 인터뷰가 공개되자 팬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60위 차이가 나는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라고 격분하면서 팬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도대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겉으로는 아주 정중하게 말한 듯 보이지만 저 인터뷰의 행간을 보면 정말 굴욕적일 정도로 한국의 모든 것을 비아냥된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모두가 놓치고 있는 이것을 지적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 23위인 한국과 무승부를 거둔 96위 팔레스타인의 마크람 다부부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국을 이길 수 있었는데 아쉽게 이기지 못했다고 말해 이 인터뷰를 접한 국내 팬들의 속내를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습니다.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을 얻은 다부부 감독은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이 큰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며 경기장으로 응원 와준 팔레스타인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알고 있다시피 팔레스타인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도 월드컵 본선 진출이 가능하다는 희망,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 팬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다며 한국 팬들에게도 감사하다. 우리를 굉장히 존중한다고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팔레스타인과 한국의 경기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경기력과 홈이 이점을 살려 다득점을 할 것이라고 모든 전 세계 외신들이 예상했지만 이런 기대는 경기 시작 21분경 팔레스타인이 헤딩으로 골을 장렬시켜버리면서 현장을 찾은 6만여 국내 팬들을 정적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다행히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면서 골은 무효화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결정적 위기를 맞이하면서 한국은 망신살이 뻗치게 되었는데요.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지금 한국이 96위와 경기를 하는 게 맞느냐고 말하면서 홍명보는 자기를 버렸다고 하더니 한국 축구를 저런 식으로 버리느냐고 비아냥댔습니다. 전반전에 결정적 찬스를 살리지 못해 한국을 이길 수 있었던 상황을 현장 인터뷰를 진행하는 몇몇 기자들이 상기시키면서 다부부 감독에게다 잡은 경기를 놓쳤다고 생각하는가, 질 뻔한 경기를 비겼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자 다부부 감독은 경기 결과를 조금 아쉽게 느낀다며 승리까지 닿을 수도 있었다고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팀 모두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 두 팀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로 남지 않았나 하는 평가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례적으로 대단히 특이한 논평을 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상태에 대해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봤을 때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100%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이 잔디에 적응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고 최대한 한국을 존중하면서 에둘러 말해 한국 축구 팬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축협은 경기 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상암 월드컵의 잔디 상태가 불량해 대표팀 홈구장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가대표 경기는 피파의 규정상 공항으로 일정 거리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 최대한 잔디 상태가 좋은 구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축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잔디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이 언제부터 나온 말인데 자기들이 밀어붙인 홍명보가 대참사를 만들어내니까 이제 와서 잔디를 검토하겠다고 한다고 어이없어 하면서 정말 쓰레기다운 행정력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과거 국가대표 주장인 기성용은 대한민국 대표팀 홈구장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상태는 유럽 리그의 수준으로 볼 때 세부 리그 수준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저런 곳에서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청용 역시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에 있을 때 난 저런 잔디에서 경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일침을 가하면서 외국 선수들이 경기장에 와서 경기를 뛰고 나서 한국은 선진국인데 잔디 상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이없어 한다.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잔디 상태 안 좋은 탓 좀 그만해라. 팔레스타인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유독 한국 선수들만 잔디 탓을 한다. 실력이 안 되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고 반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축구를 모르는 추갈못들은 잔디가 상태가 좋지 않으면
누구에게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 모르니까 저런 소리를 한다고 말하면서 과거 태국과의 경기를 살펴보면 왜 한국 선수들이 잔디 이야기를 자꾸 하는지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기술이 좋지 않은 선수들은 잔디가 좋아진다고 슈팅이나 터치가 좋아질 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기술이 좋은 선수들은 잔디가 나쁘면 그 좋던 터치나 슈팅이 엉망이 되는데 잔디 상태가 안 좋을 때 많은 영향을 받는 쪽은 기술이 좋은 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들은 과거 태국과 상암에서 펼친 경기에서 1대1로 비겼는데 이때도 잔디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 그 뒤로 태국 원정을 가서 경기를 가졌을 때 태국은 자신들이 보유한 경기장 잔디를 손흥민을 위해 완전히 개선했다고 자랑을 하면서 이런 세계적인 경기장에서 태국이 원정에서 비겼으니 2대1 정도로 이길 것이라고 떠들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상암에서 하던 그런 터치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태국을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3대0으로 이겼는데 이처럼 잔디가 기술 좋은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극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설명을 듣고 보니 손흥민이 왜 이상한 터치를 했는지 이해가 되었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 손흥민이 첫 터치를 가져가는데 아주 자세히 보면 바운드가 될 때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공이 불규칙하게 튀어 이것을 손흥민이 무릎으로 터치를 한다고 말하면서 이 터치가 길어지면서 완벽한 노마크를 놓치는데 잔디 상태가 기술이 좋은 선수들에게 이런 결정적 찬스를 무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저건 그렇다 치자. 마지막에 완벽한 노마크에서 그냥 때리면 되는 슛을 손흥민은 왜 골대를 맞추는 거냐. 이게 잔디 상태와 무슨 상황이 있느냐고 추갈모스러운 반응을 보이는데요. 몇몇 전문가들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상암의 잔디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상황에서 손흥민은 오른발 아웃프런트로 공을 살짝 터치해 앞쪽으로 보내는데 이런 동작은 공이 바운드가 되면서 통통 튀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공이 바닥에 쫙 깔려서 전진을 하지 않고 무슨 콘크리트 바닥에 공이 떨어지는 것처럼 통통 튄다. 잔디 상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슛을 할 때 공이 떠 있기 때문에 공이 골대를 향해 위로 떠버린 것이라고 말해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이 설명을 들은 많은 축구 팬들은 설명을 듣고 보니 손흥민이 결정적 슈팅 찬스를 놓친 것이 모두 이해가 된다고 말하면서 홍명보 전술과 상암의 그라운드 상황 속에서 월드클래스 한국 선수들이 3류 선수가 돼버렸다. 손흥민을 비롯한 한국 선수들만 불쌍한 상황이라 너무 속이 상한다고 한탄을 금치 못해 많은 또 다른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